2월 10일이고요. 케이스 증례 74년 논문 윤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증례 3 할 차례지? 네. 네, 자 시작해봅시다. A Newsman, 35 years of age, told that he was diagnosed as being attacked by tuberculosis of the upper part of left lung, for which he received a chemical treatment for about 1 year, and he became referred to dialysis trouble. In an effort to change the therapeutic mess, he determined to consult the other. The constitutional pulse of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cetrono, and the inflammation formulas of FU system. 일일이 digestion and therefore multicellular formula being away from the early treatment of the tuberculosis. For 50 days, the patient began normal with protection, and the result of X-ray examination showed marked improvement in disease. Thereafter, the patient was treated continuously with the same formula for 3 days, 2 days for tuberculosis and 1 day for digestion. The opinion of the result of X-ray examination suggested that the complete cure of patient. 국내 3 35세 남자 심리자가 계산 무기 결국 이런 상황이 거울실을 받아 신청사장으로 몸 더욱 세지고 피는 진단의 증으로 화학요법을 계속하게 열게 되어 치료 방법을 바꿔보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다. 실제 진단은 세천노 토양이네. 첫날 초일 아버지의 일은 소화기를 위하여 고기염증강의 9-3 이제 그지? 9-3 예, 보이지? 그리고 M은 이제 나온 리핏 요새 말로 하면 N도 N인 거지. N 나온 리핏 중증 왔다는 거지. 치료를 하였다. 2일간의 치료로 소화는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제3일부터 결핵 치료를 위한 살균방의 중의 이 체질에 해당되는 9-4 여기 보면 C, 이거 미리 설명 안 했구나. C라고 써있는 게 카타펑처가 아니야. 요새는 A, 아나펑처, 카타펑처. 근데 지금 이게 C니까 카타펑처면은 결핵인데 왜 하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의 C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락의 방향을 역행한다는 뜻의 confront 할 때 왜 그 부딪힌다는 뜻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C는 이제 아나펑처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언어는 이 아나펑처 말고 카타펑처를 P라고 표기해, P. 그러니까 상쇼를 놓은 거야 지금 박사님께서. 로 치료를 시작하여 15일 후에는 체중은 정상으로 안색은 건강인으로 엑스레이 소견은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에는 결핵 치료 2일에 소화 치료 1일씩 20일간을 더 치료한 엑스레이 소견은 완치, 현재 건강인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결핵 치료하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결핵이 과연 균으로 아니 침으로 되나요?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지. 그래서 엑스레이 소견으로 전후로 확인했으니 50년 전 74년 논문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검사를 하신 거지. 그치? 사실은 이게 결핵에서만이 아니라 박사님 증례를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들은 것을 환자가 직접 와서 그런 이 ECMED 그 행사할 때 환자가 와서 직접 얘기한 걸 내가 눈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의사 어디까지 올리시려고? 너무 높은데? 멈추는 게. 내가 더 줄게. 자, 한 이 정도? 대충. 이게 지금 74년 논문이니까 결핵이지만 이게 30년쯤 지나서 2000년대 초반, 후반, 뭐 2010년 이렇게 되면 이게 암을 이렇게 치료했다는 증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물론 그때는 논문을 쓰진 않으셨어. 근데 그 환자가 직접 와서 그 ECMED, 그러니까 팔찌질환의 날 행사나 스승의 날 때 이렇게 그런 치료해서 잘 치료가 된 분 한 5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행사에서 이 사람이 실제 환자가 자기의 입으로 막 마이크를 들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지금 괜찮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 뭐 이거는 뭐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얘기들인데 사실. 근데 그 강도의 차이지 사실 침으로 결핵 혹은 침으로 암 거기까지가 아직 믿기 어렵다면 사실은 근데 같은 논리로 침으로 감기, 침으로 백신 후유증에 대한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 그지? 근데 지금 보고 있잖아. 백신 후유증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또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야 그동안에 나름의 뭐 그런 이런저런 교육이나 방법을 들어본 바가 있으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사 혹은 치과 의사한테 손발에 침을 놔서 아픈 데다가 침을 안 넣고 손발에 침을 놔서 관절을 고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건 매 한 가지인 거지. 범위의 넓고 작은 뿐인 거지. 경험의 차이인 거고. 그치? 근데 오늘 지금 보면 아까 그 임산부 혹은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방금 전에 왔던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고 출산한 분이 왜 딸 데리고 자기 언니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외음부 소양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산 후에 외음부 소양이 있었는데 침 치료를 한 번 하고 나서 확 사라져서 자기가 괜찮아져서 한약을 처방을 받고 자기 언니를 데리고 왔다고. 마찬가지로 이 로컬 사이트에 자침을 한 게 아니고 손발에 놨는데 가려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결핵, 우리 입장에서 이게 들리기로는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이야? 하고 들릴 것이고 침으로 암이 해결됐다고 하면 더욱이나
그렇게 더 심하게 들리겠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외음부의 소양이든 관절통이든 그지? MPS나 아니면 아시얼이나 드라이 니들링, IMS를 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아닌 손발에 침을 놔서 사람의 몸을 고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같은 거잖아, 그지? 연장선에 어느 쪽에 있으냐의 차이뿐이지. 그래서 팔체질 임상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 중에 의사들이나 한의사들 중에서도 팔체질 의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뭐 다양한데 치료의 효과가 플라시보다부터 시작해서 뭐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뭐 그런 걸로 낳는 거 이것부터 다양한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 진료실에서 내가 봤으니 내가 만들어냈으니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거든. 네, 결핵을 침으로 낫게 했다는 얘기를 봐서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그지? 나는 근데 사실은 비결핵 항상균이나 뭐 결핵균 같은 건 실제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게 한 것도 있긴 있어서 나는 이게 놀랍지 않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들릴 텐데 정도의 차이지 임상에서 관찰하는 여러 가지 애들도 다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던 인체를 조작하고 조정하고 효율식적으로 회복력을 높이는 방식이 팔체질 의학이라고 해서 밝혀낸 방식이 잘만 적용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게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처방은 또 역시 별거 없지. 부연방, 살균방 그게 다지, 그지? 자, 증리의 사로 넘어가겠습니다. On July 11th, 1966, an old woman social worker, then aged 70 and the mother of the senator of the United States came to Korea to take care of orphans and visited the others clinic to consult for her chronic asthma. According to her statement, she had already given up any further medical treatment of her chronic disease because she knew it incurable. The constitution of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Hespero and the result of questionnaire examination suggested asthma due to the abnormality of autonomic nerves.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the psychoformulants. One sum is shown in table 6. In effect of these therapeutic formulas appeared from the fifth day and the chronic asthmatic disease of the patient was completely cured by the constitution acupuncture therapy for about 2 months. She is now still engaged actively in social work with no complaint of asthma despite her advanced age of 80. 증리의 사, 한국에서 고아 사업을 하는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의 모친으로 당시 70세의 노여류 사회사업가가 고아들의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가 자신의 평생 지병인 천식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불치의 병으로 알고 치료를 단념한 지 오래이나 점점 활동이 어려워지므로 혹 다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것이었다. 체질은 목양체질로 보셨고 문진결과 자율신경 이상에 의한 천식으로 진단되어 정신방 1, 3이네, 그지? 네. 우리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 C는 요즘 우리가 하는 A야, A. 다시 얘기하지만 5일 후부터 효과를 자각하게 되고 약 2개월간의 치료로 완치되었다. 현재 80세의 고령에도 천식 때문에 고통은 없이 활동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봐봐. 이게 지금 우리 차트로 치면 HEP 13 끝이야. 맞아요. 17도 안 났어 지금 박사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식이니까 폐에 관계된 문제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셨을 거잖아, 이 여류 사업가라는 분이. 네. 근데 안 나와서 포기하고 지냈다는 거잖아. 네. 임상에서 환자들이 증상을 나는 무슨 병입니다 하고 올 때 있잖아. 그 증상명이나 그러니까 진단명이 사람들이 돌고 돌다가 왔을수록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문제의 일부만 봤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테이크어웨이는 환자가 얘기하는 진단명의 전체를 믿지 말 것, 한 절반만 믿을 것. 참고는 하되 내가 다시 판단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학적인 팔체질학적인 눈으로 이 사람의 현상을 다시 재진단을 재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병원에서 뭐라 진단을 받고 왔어도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는 거야.
그 역류식도 얘기했었지. 역류식도라고 사람들이 알고 오는 많은 상황이 실제로 역류식도가 네. 아니라 단순한 식도염인 거지. 또 알러지 비염입니다 하고 왔지만 사실은 그냥 비염일 수도 있는 거지. 아토피라고 하고 알고 왔지만 건선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단순 습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고박사님께서는 당시에 천식이라고 환자가 얘기하고 왔지만 이건 자율신경 이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간치료, 폐치료도 안 하고 1, 3만 넣으신 거지. 그래서 2달 치료해서 해결이 됐음. 80세인데 멀쩡함.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증리가 나오지만 일단 좀 더 읽고 내가 또 정리를 해볼게. 자, 증리 5. Businessman 57 years of age consulted the other for the treatment of hemiplegia by which he was attacked 3 days ago. His constitution diagnosed was setrum, and therefore the therapeutic formulas of were applied twice a day. The patient was completely cured in 1 month by the application of these therapeutic formulas. 증리 5. 산부인과 의사 57세 저반신 불수로 넘어진 3일 만에 내원. 체질은 토양체질. 9. 이게 마비방인가? 이게 테이블 5니까 테이블 5 보자. 마비방이지. 마비방이라 내가 처음에 잘 안 익혔던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처방이니까. 이게 반복하는 치료로 1개월 만에 많지. 이게 이제 환자분들의 면면을 보면 뭐 미국의 상하원의원의 어머니, 여류사업가, 신문기자, 산부인과 의사, 또 증리 여기 보면 정기공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지, 그지? 그리고 육례를 봤을 때 근골격계 통증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내과 질환으로 온 사람들이 훨씬 많지. 간염, 천식, 그지? 그런 거 보면 팔체질의학의 어떤 정확한 구현이 가능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포괄하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볼 수 있다는 걸 뜻하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임상에서 잘 구현되는 진료실일수록 팔체질 임상이 조금 더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90명이 아파서 근골격계 통증이다. 10명은 소화불량은 다 합쳐서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금 그쪽에 해당하는 내 임상의 힘이 조금 이쪽에 비해서는 보완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네. 자, 일단 대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진료를 또. 중에 5까지 했고 6 할 차례죠? 네. 가봅시다. An electronic worker aged 45 who was taken to the adult clinic for the treatment of severe injury on the backbone, which he sustained by falling down from an executive floor on a rainy day. According to the patient, the diagnosis of the hospital in application to his employment required him to receive surgical operation and medical treatment for 6 months. But he was advised that the result of such medical treatment would be pessimistic. The constitutional pulse of the patient was diagnosed as Sejuna, and therefore the therapeutic formula before among the fundamental formula was applied. The patient who was unable to move at all before began to move soon after the treatment and to work, to relieve himself in the following morning. The patient was completely cured by 7 days treatment with the above therapeutic formula. 징계육 45세 정기공 우천일에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 중 떨어져서 척추에 중상을 입고 근무기관 부속 병원에서 진단 결과 수술 후 6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하며 예후는 비관적이라고 하므로 당황하다가 체질침 치료에 대한 경험자의 인도로 운반되어 왔다. 실려왔다는 뜻이네. 맥진 결과 토홍체질이었으므로 즉시 기본방 여기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치료하였다. 전혀 움직일 수 없던 것이 치료 직후 움직이기 시작하여 또 마법이 일어났네. 다음날 아침에는 변수 출입을 단독으로 하게 되고 7일간의 치료로 완치되었다. 6개월 동안 입원해야 되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블루컬러 노동자신데 6개월 동안 입원해야 되면은 본인의 생계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사람 하나 살린 거지, 그치? 그렇죠. 진짜로. 그 CBC에서 이 원장 들어보면 기본방을 언제 쓴다고 알고 있지? 기본방? 기본방은 질병이 아닌 그러니까 단순 뭐 넘어지거나 이럴 자연 회복 속도를 올리는 정도. 그치. 네. 요거지 딱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허리가 아프던 사람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뺐다. 자, 이게 1번 시나리오야. 네. 원래 허리가 아픈 사람이 물건을 들다가 하면서 허리를 뺐다. 네. 자, 2번은 축구를 하다가 누가 뒤에서 밀어서 허리를 뺐다. 자, 2번.
자, 내가 질문을 해볼게. 자, 2번 환자는 처방을 기본방을 쓴다, 안 쓴다? 축구라도 빼었다. 축구라도 뒤에서 누가 밀었다. 몸싸움 중에 허리를 뼈었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 그러면 1번은 허리가 평소에 안 좋은 사람이 조금 무거운 거 들다가 둘 다 안 쓴다 같아가지고 그렇게 둘다 대답하고 안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럼 각각 치료를 한다면 뭘 할 것 같아? 1번 환자라면 기본방 할 것 같습니다. 기본방 안 한다면 둘 다 안 쓴다며. 그러니까 둘 다 기본방을 쓴다. 아, 둘 다 기본방 쓴다고? 네. 아, 정답은 2번만 쓴다. 그걸 내가 정확하게 지금 딱 언급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이 사람은 전기공이고 아마 평소에 척추에 중상을 입었다고 했잖아. 네. 평소에 이 사람은 척추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건강한 사람인데 타박상, 네. 외상으로 인한 척추 문제라면서 운반대에 와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잖아. 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외상에 의한 통증 또 그거를 기본방 쓰는 용례를 말이야. 염좌의 기본적인 치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염좌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이 원래 문제가 없는 조직이 정말 외상으로 인해서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긴 문제일 때는 기본방을 쓰는 거고 네. 허리가 원래 평소에 안 좋은 사람이 누가 뒤에서 민 게 아니고 본인의 허리를 굽히다가 뼈다면 외상이 아니야. 아, 평소에 안 좋았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안 좋았던 허리가 마치 이렇게 실이 끊어지기 전에 약간 실이 이렇게 하나둘씩 투둑투둑 투더지던 상황에서 본인이 원래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하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텨서 삐었다고 환자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삔 게 아니고 관절염. 염증이 멈춰서 접근해야 돼. 그걸 많이 사람들이 오인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사람이 허리가 평소에 좀 안 좋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어.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확 짚다가 손목을 뺐다. 그럼 이건 기본방이야. 손목. 네. 근데 허리가 원래 안 좋은 사람의 허리와 상관없는 그냥 단독적인 외상의 문제, 충격에 의한.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불편한 부위가 해당하는 어떤 외상의 소견이 전혀 없는데 본인이 그냥 물건 줍는데 외상이랄 게 없잖아. 네. 그럴 때는 환자는 뺐다고 호소하지만 외상이 아니고 관절염에 준해서 치료한다는 거.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의 처방의 어떤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65년 논문에 그림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건데 장부의 과불균형 상태를 적불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 네. 우리가 하는 건 그거거든. 그러면 그 되돌려진 몸이 원래 되돌려지지 못했을 때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치? 그게 팔체제력적인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란 말이야. 근데 외상은 되돌려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 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다른 장기 여러 가지를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가장 작은 장기 하나만 보완하는 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병리가 간단하다는 거지. 병리가 간단한 것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아이들의 소아의 경우에도 기본방 4회 쓰는 걸로 네. 그냥 알고 있지. 그러면 기본방의 횟수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방이면 똑같지. 네. 그러면 이제 권 박사님께서 하신 언급은 이제 아이들은 병리가 단순하므로 기본방이면 어지간하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실제로 그게 아마 내 생각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런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이었으면 질병이 있다기보다는 뭐 영양쇠약, 뭐 쇠약, 실조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된 문제였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네. 아이가 만약에 비염이 있거나 아이가 만약에 소화가 안 되는데 자꾸 구토를 하거나 어떤 병리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소견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풀 세트의 처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라고 무조건 기본방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지혈도 마찬가지지. 기본방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쭉 한꺼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혈방 그럼 뭐지? 기본방 몇 회지? 6회. 그치?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보자. 이 사람이 어떤 산부인과에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고 월경통이 있으면서 출혈이 안 멈추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지혈방을 쓰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부염살균방을 쓰는 게 먼저일까? 지금 그 시점이 월경통 중인 거예요? 아니면 월경통 중이라고 할게. 지혈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왜? 더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게 출혈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답은 부염살균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야 돼. 왜냐면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쭉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거의 어떤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이런 답이 나오거든. 지혈방은 마찬가지로 기본방이잖아. 네. 이 사람의 병리 구조상 다른 몸에 병리가 없는데 생겨 있었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상처가 났어. 네. 그래서 막 피가 안 멈추고 있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어.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쓰는 거야. 아니면 출혈이 있는데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뭐 검사도 해봤고 안에서 막 예를 들면 하혈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 하혈이 있는데 만약에 부정기 출혈이니까 월경도 아니고 배란 전후도 아니고 뭐 심지어 혹시나 싶어서 암 검사도 해봤는데 암 그 자궁 내막암 같은 거 있으면 출혈이 있기도 하고 네. 경부암도 아니고 근데 막 출혈이 있어. 그리고 통증도 없고 그러면 한번 써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소증이 있으면 이 사람의 원래 병리 즉 월경통이 심하고 어떤 그 영어로 이제 cramps라고 부르는 월경기 전후의 어떤 긴장 상태, 통증 이런 것들이 늘 있는 사람이 출혈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체질약적인 병리 구조, 이게 사람이 인식하는 구조상 장부와 장부 사이의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과불균형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 과불균형 상태라서 원래 적불균형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일이 멈춰 있으니까 그 멈춰 있는 기능을 작동시켜서 몸이 스스로를 낫게 하는 것. 네. 하지만 기본방은 그게 아닌 거지, 그지? 그냥 네. 최악장기만 살짝 보존. 그래서 이걸 권은우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선생님이 교단에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 열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본방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기본방은 학생들이 한 30명쯤 이렇게 있잖아.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시는 거야. 네. 거기까지가 기본방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탁 하겠지, 그지? 뭐야 이렇게, 그지? 그게 기본방의 역할이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너 나와서 뭐 문제 풀어. 너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청소해. 너 이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주방 어디 갔어? 반장 나와. 이게 치료 처방이야. 2단계, 3단계, 4단계. 이해되지?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방을 쓴 이유는 외상이고 외상의 범위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의 소증하고 상관없는 정말 외상 외부의 요인이 있는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자 이제 결과로 갑시다. 결과. A fundamental formula. The fundamental formula of the eight constitution were already reported in the first paper on the other in 1965. Since then, some correction have been made in their application as described below. 그 혹시 참고로 그 이 원장이 혹시 국문을 읽을래? 아니면 이 원장이 영어를 읽는 게 낫겠어? 계속 영어만 읽고 있으니까. 아, 제가 근데 한자 다 못 읽을 것 같은. 그래, 알겠어. 그냥 똑같이 가자 계속. 이 팔체질의 기본방은 이미 65년에 발표된 것이며 그 후 용법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음을 테이블 2에서 볼 수 있다. 테이블 2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는 게 아마 혈위가 약간씩 혹은 혈위의 방향이 같다.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거든. 일부가. 그래서 65년 논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항상 송율 2개, 수율 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네. 근데 65년이나 74년은 그 단계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기 전이야. 그래서 65년은 기본방이 막 혈자리 6개 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보면 같은 혈자리를 2번 넣는 것도 있지. 그치? 여기 보면 7 헤스페로 봐봐. 헤스페로의 1A 이거 보면은 1에 7C, 2에 9P, 1에 9P 써있잖아. 네. 그치? 근데 혈위가 3개지. 네. 그치? 근데 그 옆엔 4개지. 그치? 그러니까 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발전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각 체질의 각 장기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것인가를 당시에 찾아냈던 가장 임상 경험상 가장 뛰어났던 방법을 기재한 것인 거거든. 그게 이제 더 많이 발전돼서 완전히 확립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처방인 거고. 자, 효과 보고. 다음 페이지. These fundamental formulas, as the name implies, represent the basic Basic therapy? therapy to be proceeded necessary in all treatment of each constitution. Auxiliary formulas may be applied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nature of disease.
For external wounds, most of infantile diseases are treated solely with the fundamental formula without auxiliary formula. 효과. 이 처방은 문자 그대로 각 체질의 모든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기초일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조 치료이며 질병에 따라 부방이 첨가된다. 재외상과 대부분의 소아병은 부방이 없는 기본방만으로도 치료된다. 방금 했던 얘기가 이 얘기지. 재외상, 그 외상의 범주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대부분의 소아병, 여기서 대부분의 소아병이 사실 비염이 있는 아이한테 기본방만 선뜻 사회 쓰고 보내본 적이 많지는 않아서 비교를 많이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요즘의 임상은 필요하면 소아라도 해도 필요한 풀세트 처방을 쓰면 돼. 근데 그 소아가 예를 들면 뭐 6개월짜리든 4살짜리든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지금은 저기 환자 한 명 중에 호주에 가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밤새 울어가지고 그 야제라고 부르는 밤새 울어가지고 엄마가 막 몇 개월이 됐는데도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데리고 온 애가 한 명 있었거든. 6개월짜리. 그때 내가 장염방을 썼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렇게 했고 나중에 걔가 이 외사시가 약간 있어서 그 간헐성 외사시라고 불렀는데 사시가 있어서 그거를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어머니가 이제 애 눈에다가 수술하는 게 마땅치가 않다고 느끼셨는지 이제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애부터 그 애 누나부터 뭐 엄마 아빠 다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잘 됐고 지금도 그 할머니는 지금 우리 원에 오시는 분 최병희 씨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무튼 손주인데 그 친구가 이제 간헐성 외사시가 치료가 되겠느냐 해서 내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치료를 해서 결과적으로 호주에 가기 전에 이게 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온 채로 호주로 갔거든. 근데 그때도 기본방을 쓰지 않고 이 증상에 해당하는 장염방과 활력방 5대1을 썼었어. 그러니까 소아라고 무조건 사수만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법례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아마 전 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요 처방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 보면 그 1AC, 뭐 8RP, 9AM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목양체질 1번 하면 경고, 중보, 옹호, 곡천 하는 그것을 글로 풀어서 쓰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기본방이니까 항상 모든 처방의 앞 다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한다. 이게 기본방이지. 그래서 그게 1번 내용이지. 효과 1번. 그래서 각 체질의 모든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기초치료. 사실은 이게 74년 버전이고 더 이후에 이제 발전된 여러 가지 치료의 증리에 따라서 지금은 모든 처방이 1로 그러니까 금양체질 기준 1로 시작하진 않지. 그지? 조혈감도 있고 난치 처방도 있고 10으로 시작하는 처방, 9로 시작하는 처방. 하지만 가장 많은 범주가 기본방으로 시작하는 건 분명해. 아마 왜 그럴 거냐면 그걸 이제 우리가 팔체질 임상을 이렇게 워낙 없던 개념을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꼭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애가 100일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집에 와서 이 집에 애들이랑 엄마 아빠가 잘 크고 있나 하고 봤는데 애가 맨날 우는 거지. 애가 울어서 애가 막 계속 우는데 말은 못하고 계속 울어. 그래서 이제 애한테 우유도 먹여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덥지 않나 춥지 않나도 확인해보고 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울고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울고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 만약에 그 사람 그 애가 그냥 뭐 우유 좀 주고 했더니 다시 안 울고 잘 그치면 그거는 기본방만 가지고 치료되는 거랑 비슷해. 그런데 애가 우는데 알고 봤더니 애가 문제가 아니고 애가 왜 우나 살펴봤더니 엄마랑 아빠랑 육아의 방식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그 아빠와의 사이가 힘들어서 싸우느라고 소심에 잠겨서 애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혼자서 계속 시름에 빠져 있어. 애가 우는데 안 쳐다보고 있어. 자, 그러면 표현형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표현형은 아이가 우는 걸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걸 해결하려면 아이도 달래야 되고 엄마도 좀 옆에서 그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 근데 엄마를 달랜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같이 다 불러다 놓고 엄마 아빠끼리 화해를 시키고 그래야 애가 결과적으로 안 울겠지. 그렇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곳에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 증상이 나타난 원인이 알고 봤더니 다른 두 장기 사이의 부조화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장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1번과 5번 장기의 조화가 특정한 방식으로 깨지면 그 결과로 부계의 염증이 생긴다.
장기가 지금 2개가 애고 장기 2개가 엄마 아빠라고. 그게 2단계 치료야. 자, 그럼 이제 3단계 치료는 뭔지 한번 볼게.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화해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싸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또 싸워서 또 애가 또 울어. 그래서 이 집은 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러고 또 고민을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빠가 새로운 요새 저 졸업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한의원에 들어와서 뭔가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원장 선생님이 자꾸 못 살게 굴어. 자꾸 못 살게 구는데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빠따를 때려. 그래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는데 내색을 못하고 집에 와서 원래 아빠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엄마한테 자꾸 떠넘기니까 엄마는 그게 더 힘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다 보니까 애가 울어. 자, 그러면 엄마 아빠까지만 조리를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그 원장님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왜 그렇게 꼰대 짓을 하니? 하고 이 사람을 이제 좀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아빠 엄마를 순서대로 다독여야 결과적으로 문제가 또 애가 안 울겠지? 네. 자, 지금 얘기한 게 3단계 치료야. 그럼 봐봐, 생각해봐. 만약에 이 꼰대 원장님을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데 꼰대 원장님을 이 사람을 먼저 달래놓고 그러고 나서 아빠 엄마 순서로 가야 이게 정확하게 해결이 될 문제인데 만약에 엄마를 먼저 얘기를 해놓고 너 그렇게 자꾸 애 밥 안 주면 안 돼, 밥 줘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아빠한테 야 너 엄마 좀 도와줘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원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지. 네. 이 방법상, 그지? 네. 그게 지금 1번, 7번, 3번을 그 순서대로 놓지 않고 만약에 7번, 1번, 3번으로 마음대로 놨다면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봐봐. 기본방이 항상 먼저 오고, 네. 그지? 기본방이 먼저 항상 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처방이 오고, 그러니까 부방이 오고, 또 그 다음 정신 부방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 횟수뿐만 아니라 혈흔뿐만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네. 혈체질학적인 치료는. 그게 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냐 하면, 항상 예를 들면 목양체질이나 금양체질의 경우는 가장 문제가 심하게 되거나 자주 되거나 문제를 말썽을 일으키는 어떤 이 집안에 있어서의 골칫덩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거의 한 80, 90%의 상황이 예를 들면 아이가 울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금의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그 아이가 울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오나 따져봤더니 엄마, 알고 봤더니 아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이게 거꾸로 하거나 그 순서를 뒤집은 거에 비해서 효율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방 얘기를 하면서 이런 처방에 대한 조금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항상 팔체질학적인 치료는 그냥 처방 외워가지고 척추방, 근골격 통증, 척추방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외워도 물론 임상이 안 되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깊이 있는 임상이 안 된다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몸에 무슨 변화를 일으키길래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입체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처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기본방은 항상 그 집에 가장 문제가 늘 생기는 골칫덩이. 우리 집 문제의 시작은 항상 예를 들면 애기한테 생기는 만약에 우리 집으로 치면 우리 집은 막내가 항상 기분이 안 좋으면 항상 우리 집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그런 그 집안으로 치면 그런 게 항상 같은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알고 봤더니 얘가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또 얘가 왜 그러지? 하는 방식의 진료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되고 기본방, 그 다음에 장염증, 부방, 또 뭐 기본방, 살균, 부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순서를 꼭 따라서 써야만 지금 이제 이 원장이나 다른 참관하는 원장님들은 그냥 의뢰의 처방이 그렇게 가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쓰지만 예를 들면 참관하시는 분 중에 조금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이거 1번, 5번을 그렇게 놓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5번, 1번 놓으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사실 혈의의 자침 방향이나 이런 것만 똑같이 지킨다면 그치? 그러면 효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좀 보면 좋겠어. 네.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빛과 소금까지 나중에 같이 읽을 건데 빛과 소금에 보면 다수장기 주도체, 뭐 약장기 주도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목양체질은 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간이 항상 문제의 시작이다. 주도체가 된다. 금양체질은 간이 가장 작지만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간부터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빛과 소금에 보면. 그걸 임상에서의 어떤 치료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본방 얘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B로 가볼까? Vitalization formulas effect linear change in a perfect state of health. 하이포토니아, 어데니마미아, 신체즈 가스트로포시스 and 엔테로포시스. 율라지아. 활력방의 효과는 무병한 노인성 변화, 저혈압, 위하수 장하수 및 무력증, 4번 신경통. 네. 자, 이거는 내가 우리 들으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아마 당연히 다 외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제가 강제하는 건데 이 4개는 순서대로 그냥 외워.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자, 지금 외워. 내가 30초 시간을 줄 테니까 외워. 내가 활력방 주치 2번 그러면 저혈압이 나와야 돼. 자, 30초 됐습니다. 자, 활력방 주치 1번. 무병한 노인성 질환. 질환 아니야. 변화야, 변화. 무병한 변화. 자, 2번. 저혈압. 3번. 장하수, 위하수. 등 무력증. 무력증. 장하수 위하수는 예시고 무력증이라고 판단하는 거 맞아? 4번. 신경통. 오케이. 자, 이제 2번. 저혈압. 3번. 장하수, 위하수, 무력증. 및 무력증. 네. 1번. 무병한 노인성 변화. 4번. 신경통. 오케이. 이거 내가 이제 한 2월달 한 달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볼 거야. 이걸 왜 내가 외우라고 강제를 하냐면 지금 들으신 분도 다 똑같이 외우셨어야 됩니다. 왜 강제하냐면 이걸 모르고 활력방을 계속 임상에서 쓰는 걸 보다 보면 머릿속에서 활력방에 대한 치료 처방의 개념이 빙빙 돌기만 하고 잡히질 않아. 활력방이 다른 처방에 비해서 쓰는 빈도가 약간 떨어지고 대신 범위는 훨씬 광범위하고 염증방이나 정신방에 비해서 조금 아직 치료의 경험례가 좀 모자라는 편이고 권 박사님께서도 실제로 2000년 초반에 강의하신 걸 보면 아직 정확한 어떤 처방의 완성이 적응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발될 여지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셨던 언급이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 활력방 44이나 551은 종말지가 어디냐를 논하기가 완전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상에서 굉장히 물론 나를 포함해서 나도 이렇게 처방을 하면서 이게 지금 수를 4로 써야 되나 5로 써야 되나 단계를 2로 써야 되나 3으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방을 하거든. 근데 항상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그라운드 지로라고 해야 되나? 이 시작점 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생각을 뻗어나갈 수가 있어. 자, 다시 또 해보자. 자, 4번 신경통. 2번 저혈압. 3번 장하수, 위하수 등 무력증. 자, 그러면 이제 4, 3, 1 순서로 해봐. 4. 신경통. 장하수, 위하수 등 무력증, 저혈압, 무병한 노인성 변화. 오케이. 다음에도 물어본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활력방을 쓰는 내가 활력방 처방을 쓰는 걸 볼 때마다 혹은 다른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여기서 뭐에 해당할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봐봐. 그러면 활력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깊어질 거야. 얘는 워낙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효과의 1번을 좀 보면 노인성 변화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노인성 변화가 노인이 아니라도 올 수 있어. 그걸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노인이 아니어도 노인성 변화가 올 수 있어. 이거는 일종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무조건 노인성 변화가 오는 게 아닌 거나 똑같아. 60대, 70대 노인, 요새는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런 노년층이신데 활력방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젊은 사람인데도 활력방을 써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전제 조건은 무병이어야 되고 근육이나 기능의 어떤 이 연부 조직의 기능의 저하로서 설명되면 이거는 노인성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조금 생각을 넓혀볼게. 그냥 일단 노인성 변화 그러면 뭐가 생각나?
노인성 변화를 한번 볼까? 권 박사님은 뭘 여기다가 생각하신 걸까? 노인성 변화. 기능이 저하되는 그거 한번 그냥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래? 소화 기어 느낌이. 응? 기어. 기어. 한의학적 기어. 기어. 나 이제 기어가 뭔지 몰라. 기어. 뭐가 기어지? 예를 들면은 어. 그 숨쉬기도 좀 곤란하고 어. 속이나 아니면 소화도 약간 느리게 되고 그런 증상. 그런 것도. 네. 기어. 그렇네. 그게 틀린 건 아니고, 그게 무병한 노이성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그걸 조금 내가 부연을 해볼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위장의 염증인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니까 부염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활력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러면 구분을 한번 해보자. 부기염증방은 염증이니까, 조금 더 활력방과 비교했을 때는 청소를 해주는 그림에 가까워. 청소. 정확히는 몸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그 청소를 하라고 몸을 도와주는 것에 가깝지. 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데 보통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트림이 나든지 속이 아프든지 체했다는 느낌이 들든지 보통 그런 어떤 증상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돼 있고, 반면에 활력방을 써야 되는 위장 문제는 어떤 현상이 훨씬 더 가깝냐면 불편함은 없는데 소화가 늦게 된다. 밥을 얼마 안 먹었는데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다. 입맛이 없다. 노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노인들이 오늘 아구찜을 먹었더니 식목이 올라오고 토할 것 같아. 이런 느낌 약간 아니지, 그지? 예. 보통 젊은 여자애들이 보통 그러지. 반면에 노인들은 뭐 아침에 먹은 게 아직도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이거 뭐 점심은 걸러야 되나? 약간 이렇게 가지. 네네. 아니면 이건 뭐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벌써 배가 불러. 이렇게 된다고. 그지? 네. 이게 조금 더 무병한 노인성 변화가 가깝게 소화로 치면 말이야.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숨이 차는 걸 얘기했으니까 단기라고 보면, 그러면 단기를 폐 치료를 해야 되는 장기염증방 상초를 써야 되는 상황과 정말 활력방을 써야 되는 상황을 구별해 보자. 네. 장기염증방을 써야 되는 상태라면 환자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숨이 차는 거에서 증상이 그치지 않을 거고 아마 쪼인다, 답답하다,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나올 거야.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아니면 부정맥이 있다든지 가슴이 뛴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목양체질이라면 말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전부 다 심장이나 폐 둘 다 상처니까 네. 그쪽에 관계된 치료를 해야만 해결되고, 그런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처방이 더 맞아. 근데 만약에 단기를 활력방을 써야 된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 기운이 없고 맥을 못 추겠고 점심쯤 지나야 조금 기운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침에는 약간 어지러지하면서 숨이 차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아니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뛰면 매우 숨이 찬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뛰면 매우 숨이 차는데 쪼이고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협심증이나 아니면 이런 관상동맥의 문제를 같이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활력방이 설명하는 무병한 노인성 변화의 느낌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거야. 그냥 기능이 떨어진 거야. 기능이 떨어진 거. 저혈압은 말 그대로 저혈압인데, 그 저혈압이라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걸 활력방을 쓸 수 있겠지. 네. 그럼 저혈압이면 무슨 현상이 있으면 저혈압이지? 혈압 안 쟀다고 치고 뭐가 있으면 의심할 수 있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 손발이 시리는 현상. 손발 시리다. 오케이. 손발 시리다. 네. 또 뭐가 있을까?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다? 네. 또? 뭐 두통이. 두통? 네. 나라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 혹은 어지럽다. 이게 먼저 나왔을 것 같아. 어지럽다. 그지? 어지럽다가 먼저 나와야 돼. 어지럽다, 메스껍다가 먼저 나와. 근데 소화는 잘 돼. 배는 안 아프고 어지럽고 메스꺼워. 그리고 이제 기운 없고 뭐 식은땀 나고 저혈압, 저혈당 이런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지? 손발이 시리다는 저혈압과 상관없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말초혈관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뇌나 이 CNS에서 그쪽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보통 저혈압이 있으면 손발이 시리다 보다는 어지럽다,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면 휭 돈다, 이런 게 훨씬 더 작겠지. 물론 그럴 때는 헤모글로빈 수치도 봐야 되겠지. 혹시 빈혈일 수도 있으니까.
위하수, 장하수 등 무력증. 이 위하수, 장하수 등 무력증에서 이걸 나눠볼게. 위랑 장의 하수. 그래? 네. 얘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무병한 노인성 변화랑도 연관되는 면이 있어. 네. 수축이 쫙쫙 돼야 되는데 못 되니까. 네. 그리고 무력증. 그럼 무력증이 위, 장, 하수 말고 다른 데 온다면 또 어디 올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볼까? 근무력증. 맞아. 그래서 근무력증에 활력방 3단계를 써서 좋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정말 근무력증이고 근무 체질이라면 사실 근무력증한테 맞는 고단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증상이 3단계 치료가 좋아지기도 해, 실제로. 또 다른 무력증은 뭐가 있을까? 만약에 대소변 관략근에 무력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실금이 생기겠지, 그치? 혹은 조금만 움직이거나 무리하면 밑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지. 소변이 끄트머리가 딱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똑똑 떨어진다든지 줄줄 샌다든지 이런 현상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요실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다. 모양책은 이거 잡아주는 거 있지. 네. 여기에 무력이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초점이 잘 안 맞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노안이라고 부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랑 무병한 노인성 변화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보면은 초점이 탁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탁 안 맞거나 흐릿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라면 모양체근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작은 근육이지만 눈의 한 부분의 무력을 해결할 수도 있지. 네. 이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염증방보다는 활력방이 조금 더 적절하지. 왜냐면 모양체근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냥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자, 신경통. 신경통은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뭐만 구별을 좀 하면 되냐면, 바이러스방을 써야 되는 신경통과 구별을 먼저 하면 돼. 활력방은 지금 여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활력방은 다 2단계 처방이야. 지금 권 박사님은 3단계 처방을 여기에 발표하신 적이 없지 아직. 네. 근데 바이러스방은 3단계 처방이니까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우리가 1974년을 돌아보면서 비교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 권 박사님께서는 3단계 처방을 굳이 못 찾으셨거나 아직, 아니면 찾았지만 셀만큼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거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경통은 기능 부족에 의한 신경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능 부족, 가야 될 게 못 가서 생긴다고. 반면에 바이러스방을 써야 되는 신경통은 주로 기능 부족과는 상관없이 구조 손상에 의한 신경통이라면 바이러스방을 쓰는 것이 적절할 때가 많아.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뭘 써야 될까? 바이러스방? 왜? 신경이 손상된 느낌이 뭔가 있습니다. 그래? 네. 뭔가 있지, 그지? 네. 그리고 실제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이 바이러스랑도 연관이 있지, 실제로. 네. 맞고, 사실 그렇게 나도 알고 있었고, 최근에 최 원장님께서 이번에 STC 강의하면서 말씀하시기로는 처음에 한 4주 정도는 바이러스방이 더 나은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활력방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 근데 지금은 일단 바이러스방이라고 생각해도 돼. 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신경통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좌골신경통이야. 네. 좌골신경통 뭔지 알지, 그지? 이거 사이어틱. 그러면 활력방, 바이러스방. 바이러스. 왜? 좌골신경의 손상이 있는 거니까. 네. 맞아. 그러니까 신경통이라는 말에 얽매이면 안 돼. 그거는 여기서의 신경통은 신경의 전도가 부족해지거나 신경이 원래 해야 될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신경통일 때 쓰는 거야. 좌골신경통은 바이러스방 쓰는 게 맞아. 자, 어떤 사람이 손발 끝이 막 저리고 따끔따끔 거려. 그리고 이게 신경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손가락 5개가 다 끄트머리가 그래. 그러면 뭐 쓸래? 활력방. 왜? 이거는 마지막까지 신경 전도가 안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야 될 게 못 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방에 관계된 신경통일 거면 더마톰을 따르든지 아니면 신경 분절과 연관된 모습이 보이면 눌려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레디큘로패티. 그런데 이렇게 끄트머리만 그렇다면 이거는 가야 될 게 못 간다고 생각하면 활력방을 쓰는 게 맞지. 똑같은 신경통인데 구분을 한다는 거야. 증상을 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 더 내볼게. 이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암 환자가 항암을 하고 나서 항암제의 부작용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 그럼 그걸 이제 사실은 CIPN이라고 불러. Chemotherapy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그래서 CIPN이라고 부르고,
네. 흔히 나타나지. 그 왜 손발 머리 빠지고 손발 저리고 시꺼매지고 하는 거. 네네. 자 거기는 뭐였을까? 활력방 스쿼트. 왜? 그냥 암 환자 자체가 그 암 후에 그러니까 암 치료를 거친 후에 그 환자는 활력방의 방에 더 잘 맞는. 암 환자니까. 네. 그 좋은 대답인데 정답은 맞았어. 맞았는데 내가 좀 역으로 질문할게. 한번 스페이스를 해봐. 암 환자는 면역이 자기 내 면역계가 암세포를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그런 이 면역의 회피를 통해서 암이 무한 증식하는 거니까 바이러스 방을 써서 면역을 정상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몸이 그러한 몸이니까 바이러스 방을 쓰고 어차피 뭐 얘도 신경통이니까 바이러스 방을 쓴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 너무 어렵지, 그지? 사실은 바이러스 방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방이 의미가 없어. 그게 답이야. 바이러스 방으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수준이면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방을 가지고 암 치료를 할 텐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암 치료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역이야. 그래서 바이러스 방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활력방이 맞아. 활력방이 그러니까 항암제가 왜 이 페리페럴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지 혹시 알아? 그걸 몰라서 다 그렇구나. 그걸 알면 사실 이건 되게 쉽거든. 보통 많은 경우 세포 재생이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 세포 재생이 되잖아. 죽은 애들은 죽고 새로운 애들 태어나고. 근데 많은 항암제가 다양하지만 많은 항암제가 세포 재생의 고리를 끊어버려. 그래서 죽은 애가 죽었는데 새로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기능 부족이 일어나. 그 기능 부족이 일어나면서 점막이 탈락된 게 재생이 안 되니까 위가 속이 쓰린 거고, 모근이 탈락이 됐는데 모낭이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고 손톱이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생되는 속도가 0인 상태에서 탈락되는 속도가 나타나니까 그냥 자꾸 이런 데로 현상이 몸에 전체에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말초신경병증도 이제 있던 애들이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없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지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의 치료가 활력방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해가. 그러니까 이 신경통이라고 하는 상태가 물론 이거 여기 신경통이라고 써 있으니까 항암 치료한 이후에 말초신경병증이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신경통이니 활력방에 해당하는 신경통이라고 써 있으니까 쓰겠다. 맞는 말이고, 사실 아까 암 환자는 활력방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고, 왜냐면 암 환자 중에서 기력이 떨어진 암 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암 환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말 말초적인, 그러니까 이 말초의 미시적인 세계만 놓고 봤을 때는 항암제가 말초신경의 손상을 유도하는 기전이 신경의 손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있는 애들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재생이 안 돼 버린다고. 그래서 그 재생이 안 된 것 때문에 얘가 원래 가야 될 만큼 전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미 졸업생이 졸업을 하셨는데 신입생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있는 재학생을 열심히 활동을 시키도록 북돋우면 어느 정도 증상이 줄거든. 그런 개념이라면 활력방이 정확하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 방을 쓴다면, 내가 그 CIPM 환자들한테 바이러스 방을 써본 적은 사실 없는데 아마 잘 안 들을 거야. 왜냐면 신경 손상이긴 하지만 그 신경 손상이 수초 자체가 아주 이렇게 물론 물리적인 손상이 있긴 하지만 내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활력방을 썼을 때, 그것도 사사이로 썼을 때, 혹은 뭐 많은 경우 사사인데 사사이로 썼을 때 이 신경이나 말초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게 눈으로 보여. 그래서 색깔이 시꺼맸던 게 좀 그러니까 살색으로 변한다든지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돈다든지 증상이 줄어드는 게 관찰이 돼. 이거는 의학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는 영역이고, 오히려 팔체질 의학을 비롯한 대체의학, 보완대체의학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데서 이제 온열자극, 뜸뜨고, 미슬토요법, 한방 무슨 요양병원 이런 데 가면 막 잔뜩 몇백만 원짜리 치료하면서 이런 거 살리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팔체질학적인 치료는 그런 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진료를 잠깐 할게.